안녕하세요. 앵콕학원에서 개성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연아 강사입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성고는 3년 전에 2021학년 되는 서술형이 있었습니다. 서술형이 있었던 부분들이 2년 전부터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합하면은 계속 3년 동안 객관식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학기 때도 변함없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외부 작품 중심으로 학습지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고 이때 이제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고스란히 1학년으로 내려와서 올해 이렇게 외부 작품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를 하면서 올해보다 작년이 난이도는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살짝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보듯이 독서, 화작, 문학, 문법으로 좀 나눠봤어요. 이게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맞추어서 시험 범위가 정해졌었다고 보면 되는데 독서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기말고사 때 독서 지문이 들어간 것처럼 독서가 조금 분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말고사에서는 12문항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5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독서, 화작, 문학, 문법 다양하게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2년 전하고 똑같이 올해 시험 범위입니다. 올해 시험 범위가 지금 비문학 독서가 지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이게 밑에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국어 A를 보면은 고대가요, 향가, 시대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가사문학하고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나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은 시조하고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 시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시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진 것들로 좀 볼 거고요. 가사문학은 어떤 작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작가별로 정철문학은 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일로의 작품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허난설원의 작품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방학 때. 그래서 어떤 작품이 시험 범위가 정해지든 간에 우리 아이들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자료 주면은 분석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또 문제 풀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국어 B 선생님인데요. 국어 B는 지금 현대시 중심으로 시험 범위가 정해졌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시조도 들어가고 상충곡이라고 해서 교과서 작품이에요. 교과서 작품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기말고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시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상충곡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출제가 됐고요. 국어 A에서 다만 이제 국어 A에서 중간 때는 다 출제가 됐었고 기말에 시험범위 이렇게 나와져 있었는데 고려가요고 5개를 학교에서 나눠줬었는데 2개는 안 나왔었어요. 2개는 안 나왔는데 가시리는 활용도가 좀 커요. 이별의 정서기 때문에 우리가 시조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국어 A에서 조선시대 작품 시조나 가사문학이 들어간다면 이별의 정서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바탕이 되는 게 가시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리가 또다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학기 때 안 들어갔었으니까 진도는 나갔고 시험 문제는 출제가 안 됐다. 이거는 2학기 때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시험 문제는 됐었습니다. 골고루 시험 문제 됐었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가 이번에 2개 지문이 들어갔었는데 시험 문제는 한 개의 지문만 나왔죠. 한 개의 지문만 나왔는데 그건 한 개의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 개의 지문이 아니라 2개의 지문을 다 이어지는 내용을 자료를 줬기 때문에 2개의 지문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문학을 좀 모아봤는데요. 문학은 지금 문제를 여러 개를 지금 겹쳐놨습니다. 문제를 여러 개 겹쳐놨는데 자, 위에 것부터 보면은 가와나에 대한 설명이다.
두 개의 작품을 비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에서 라까지를 감상한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는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이론을 제시하고 작품끼리 분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가는 나에 비해서 나와 다는 공통점도 찾고 차이점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참고로 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거, 또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A라고 이제 묶어지는 부분하고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기는 지금 시를 제시했거든요. 보기에서 시를. 그래서 작품하고 보기에 제시하는 또 다른 작품하고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도 선택지가 보이죠. 보기와 달리 A에서는 화자가 처한 환경, 상황, 그 다음에 색채를 활용하는 부분들, 보기와 달리 A에서는 공간의 구체적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도 분석해서 꿰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작품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수업 시간에 살짝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별의 정서나 아니면은 그 시대적 배경 비슷한 작품들을 제가 보여주고 아이들 과제를 낼 때도 비교 분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확인학습, 클리닉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시간에도 문제 푸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로 제가 편집해서 아이들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었던 문제 중에서 유사한 문제가 3문제 정도, 3문제, 그다음 문법으로 본다면 거의 풀어봤던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거의 뭐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3문제 정도가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편집해서 아이들 풀렸던 문제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시험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과제로 나갔던 문제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국어 A나 B나 다 비교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 단독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하나만 단독으로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기가 다 딸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비교화해서 이해한 것은 가는, 자, 이 문제도 보면은요. 가는 흰색 이미지, 나는 붉은색의 이미지, 가와 나를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 비교 분석해서 선택지도 가 따로 하나 따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다 비교 분석하는 그런 이제 수능형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자꾸 연습해서 풀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문학에서 실수는 없어야 상위권에 진입하는 부분들인데, 문학에서 틀리고 문법을 다 맞았다? 그러면 이제 평균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 실수가 없어야만 이제 상위권 유지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런 문제에 자꾸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방학 때 모의고사를 좀 보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도 시키고, 그러면서 문제 성향에 대해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아이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학습지 내용과 외부시를 결부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 여전히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 중간하고 기말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문제 난이도가 좀 더 높았으면 높았지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쉬웠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품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보다 보면은 제가 풀렸던 문제 중에서 서너 문제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독서인데요. 독서 지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지문이 시험 범위였었는데 2개가 내용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지문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만 뒤에 거 지문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
그래서 뭐 여기도 지금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이해시킬 때도 조금 많이 버거워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문학 독서는 2학기 때도 또 시험 범위 들어갈 거고, 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2학년 2학기 때 독서 중심으로 시험 범위가 정해질 거거든요. 그때도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고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문학도 해야 되겠지만 비문학 독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풀면서 자기 자신이 판단력을 조금 길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본문에서 설명한 거 거의 일치 여부입니다. 내용을 이해했느냐 그것도 물어보겠지만은 여기서 이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이해한 거. 그러니까 본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것은 비문학 독서는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비문학 지문을 수시로 읽어주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서 본문을 이해한 것 바탕으로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분석력 필요합니다. 일단 비문학은 딱 배운 거에서만 출제가 되니까. 또 지문을 충분히 읽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라. 그러면 두렵지 않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2학기 때도 비문학 독서 나올 건데요. 아까 9월 모의고사 얘기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면서 문학도 보고 비문학 독서도 준비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2019년 거, 뭐 2020년 거지만은 고3 거거든요. 고3 거는 어쨌든 간에 지문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능 특강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교재에 비문학 독서 편집된 거 보면은 거의 고3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이들 문제에 노출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문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법은 뭐 계속해서 최근 5년 동안 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법은 다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안 나오는 문제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보기가 다 지금 함께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주더라도 이론을 알더라도 이 이론이 나왔구나. 이거는 이론을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이 이론이 나왔구나 하고 바로 문제로 가면 되는데 문법 문제는 우리가 연습 문제로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뭐 많이 놓친 친구들은 뭐 거의 없는데 한두 명 문법을 늦게 시작한 친구들 그래서 이 어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품사에서 어간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고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는 부분들 이번에 2학기 때도 시험범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 높임, 피동사동 아이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문제 풀 때마다. 그래서 문장 성분도 배경 지식으로 깔고 있어야 되겠고요. 품사는 여전히 또 거론이 됩니다. 시제에서 선, 어말어미 또 거론이 될 건데 이때 또 어간하고 어미를 잘 모르는 친구들, 어근하고 접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 또다시 문법에서 실수가 또 나올 거라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여름방학 때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될 때 품사 문장 성분을 좀 잡아 놓읍시다. 그래야만 이거가 먼저 들어가야만 중세국어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과서 순서에서 보면은 중세국어가 먼저 있고 문법 요소가 뒤에 있거든요. 근데 중세국어가 먼저 들어가더라도 높임법은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도 높임법이 나오기 때문에 높임법에서 선, 어말어미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품사는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활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또 부족했던 아이들 발생을 했습니다. 중간 때도 첫 시험이라서 아이들 시간 부족할 거다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말 때는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시간이 뭐 턱없이 부족했다, 문제를 옮겨 적지 못할 정도로 부족했다 그렇진 않고
문제를 다 풀었는데 옮겨 적을 시간이 빠듯했다. 좀 바쁘게 옮겨 적었다. 그 정도지 문제를 못 풀고 혹은 답지에 못 옮겼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시간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 연습을 시켰거든요. 시간을 제한하고 또 모의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학기 때도 문법 문제는 이렇게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시킬 거고요. 물론 쉬운 문제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문장 성분, 그 다음에 품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특강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루 특강입니다. 중세국어는 하루 특강이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피동사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법은 어찌됐든 간에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2학기 때도 문법이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학습하는 계획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03년도에는 작년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난이도 중하였다면 올해는 중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에서 문학도 여전히 나왔고 독서도 나오고 문법도 나왔는데 다양한 분야대로 지금 시험 문제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독서도 계속해서 국어 A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도 계속 시험 범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객관식이지만 이번 기말고사에는 100점이 없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어렵고 또 1학기보다는 2학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 왔기 때문에 예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마련한 게 자, 이렇게 됩니다. 수업은 진행하면서 학교 내신과 연계된 작품들 계속해서 학습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조하고 가사문화, 그 다음에 현대시도 좀 진행할 건데 현대시는 이별의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직은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2학기 진도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학하고 나서 자료가 나오면 바로 분석 들어가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맞춰서 좀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나가긴 하는데 방학 때는 모의고사 숙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조, 가사문학 진도 나가면서 과제 나갈 거고요. 그다음 문법은 당연히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이제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편집해서 아이들 시간 안에 문제 풀게 하는데요. 이게 많이 보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답풀이를 좀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국어를 수업 시간에만 하고 나는 다 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오답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답 풀이 노트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좀 놓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조목조목 학생별로 좀 파악하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래별로 기본 개념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론이 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론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광야 같은 경우는 시대적 작품이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라서 일제강점기 시대 어떤 성향이었다. 이 작품이 혹은 이 시인이 어떤 성향을 띈다. 이런 성향까지도 아이들한테 배경지식으로 설명해 주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학교 학습지는 세밀하게 분석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많은 응용 문제 편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시험을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의 시험을 시간 안에 체크를 하고 아이들 풀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들입니다. 틀린 문제들이 이렇게 오답풀이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이 됐어요. 밑줄을 그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노트 식으로 한 칸이 나누어서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학생별로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나 혹은 1:1 상담하면서 좀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편집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편집해서 나가는데 주중에 과제는 시험 기간에 100문제씩 혹은 120문제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편집해서 따로 이렇게 과제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 때는 이것을 좀 진행할 건데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분야별로 지금 오답풀이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문학 부분,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법, 작문, 문법을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1학년들은. 2학년 때까지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학교에서 정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정해지는 부분들이 되는데 본인이 화작이 맞는지 나는 문법이 괜찮아. 문법을 잘하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실수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전, 현대, 그다음에 산문문학 다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틀리는 분야 어디를 좀 놓치고 있다 이런 분야들까지 다 분석이 되는 그런 오답풀이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해서 실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겨울방학용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못하고요. 여름방학 때는 못하고 겨울방학 때는 소설 읽기가 과제로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방학 때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고요. 올해도 이제 겨울방학 때 2학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문문학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2학년 때 산문문학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시 분야로 했다면, 시 분야로 공부를 했다면 2학년 때는 산문문학, 비문학, 독서 골고루 시험 범위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또 설명하면서 2학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개성고 이제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목요일 반,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늦잠 자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좀 부지런히 일어나서 방학이라고 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요일도 좀 활용을 해서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세고가 하루 특강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하루, 그 다음에 8월 7일 하루, 둘 중에 시간 되는 날, 낮 시간인데요. 오전에 하니까 또 가운데 시간이 빈다라고 하고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낮 시간에 와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특강도 한번 하루짜리니까 좀 시간 투자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설명이 좀 제대로 마음에 와 닿았는지 혹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 계획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맞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학원에 전화하셔서 저랑 상담 전화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들 놀게만 하지 말고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아이들 공부하는 방향도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